민수 씨, 정말 민수 씨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떨렸습니다. 복지관 앞 붉은 단풍잎이 발밑에 쌓였습니다. 은희와 민수, 이제 60대 중반을 넘긴 두 사람. 젊은 날 19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첫사랑을 나눴던 그들. 40년 만에 복지관 문 앞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색 스카프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쳤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만의 세상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빛 인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40년 전 첫사랑을 나누었던 60대 중반의 두 사람이 늦가을 복지관에서 다시 만난 비밀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젊은 날의 설렘, 놓쳐버린 인연, 그리고 황혼에 다시 피어나는 아련한 재회. 여러분께도 혹시 가슴 깊이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쿵쿵 뛰시나요? 자, 그럼 이제 붉은 단풍잎 아래 펼쳐지는 이야기에 빠져보시죠. 복지관 정문 앞. 늦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은희는 종이컵이 든 트레이를 쥔 채 우뚝 멈췄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듯 한때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트레이가 흔들렸습니다. 민수.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동자에는 1980년대 대학 시절의 온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은희 씨.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오래된 대학 캠퍼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길에서 서툰 고백을 나누고 어색했던 첫 입맞춤을 했던 그때 모든 게 눈앞에 생생히 겹쳐졌습니다. 정말 민수 씨 맞아요? 내가 아는 그 민수 씨?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그때 그 민수. 민수는 살짝 웃으며 눈빛으로 그녀를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세상은 소란스러웠지만 그들만의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 앞에 남은 건 오직 첫사랑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트레이 위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차가운 손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은희가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발걸음이 여기로 이끌었어요. 은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1980년대 그들의 마지막 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기억이 가을 바람처럼 차갑게 스쳐갔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잠시 굳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나도 끝까지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엔 너무 큰 벽이 있었죠.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집안의 반대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죠. 민수의 가난, 은희 집안의 체면, 그리고 20대 초반의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던 운명. 붉은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은희의 발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늘 민수 씨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은희 씨가 날 기다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우리를 너무 멀리 데려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은 40년의 공백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복지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다른 세상처럼 아득했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왔어요. 그 말밖엔 할 수 없네요. 가끔은 하루가 1년 같았고 어떤 날은 1년이 하루처럼 흘렀죠. 그의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결혼했어요. 아이도 둘 낳았고 지금은 손주도 봤죠. 하지만 늘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아무도 채울 수 없더라고요.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곁에 있으면서도 민수 씨 이름만 떠오르면 눈물이 났어요. 스스로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밤마다 베개를 적신 적도 많았죠.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택한 길이었죠. 누구도 탓할 순 없어요. 그래도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제 마음은 아직 20대 그때 거기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첫사랑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진 흉터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득 스치면 여전히 아프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지자 단풍잎이 바스락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단풍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금빛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은희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은희 씨를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희 씨를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은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민수 씨는 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은희 씨 얼굴은 늘 제 앞에 있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만나고 아침이면 사라진 은희 씨를 찾아 헤맸죠. 은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두고 떠났는지, 왜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는지. 그런데도 이상하죠? 원망하면서도 민수 씨가 그리웠어요.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흔들리다 마침내 은희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쳐졌습니다. 은희 씨, 민수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벽이 있어도 은희 씨를 붙잡았을 거예요. 다 잃더라도 은희 씨를 놓치진 않았을 거예요. 은희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선까지 차올라 숨조차 막히는 듯 했습니다. 길 위를 스쳐가던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은희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걸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사랑은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흘렸던 눈물, 아이를 품에 안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남편의 병실 앞에서 지새운 긴 밤들. 그 모든 장면 위에 민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은 그녀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사실 민수 씨 없는 시간을 견디는 과정이었어요. 민수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늘 은희 씨 빈자리를 느꼈어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아픔이었죠. 은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죠.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를 붙잡았던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잔인했죠.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 한쪽은 늘 허전했으니까. 웃으면서도 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스카프 끝에 스며들며 젖어갔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에 눈이 시린 듯 고개를 돌린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운명일 거예요. 은희 씨를 잊지 못한 제 마음이, 은희 씨를 그리워한 마음이 서로를 다시 불러낸 거겠죠.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운명. 그 단어는 가슴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복지관 카페 한쪽. 창가에 자리를 잡자 보리차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한 겹 더 깔렸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민수가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의 손끝에서 누런 봉투가 나왔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우표 위 잉크는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보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울역 근처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내지 않으면 아예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봉투 위에는 큼지막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치인 불명 반환. 은희의 숨이 걸렸습니다. 돌아왔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에 도장이 찍힌 채로 그때부터 모든 게 흐려졌어요. 은희 씨가 날 거부한 건지 세상이 장난을 친 건지 은희가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남은 손때가 40년을 건너 도착한 듯 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그 편지를 못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깨어졌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우표 몇 장을 본 기억은 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민수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막았다는 건가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은 보수적이었어요. 민수 씨는 가난했죠. 저는 맏딸이었고요. 1980년대엔 혼사가 집안의 결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중매로 결혼을 정했죠. 그녀는 손을 모아쥐었습니다. 제가 못 간 게 아니에요. 못 가게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보리차의 김이 사라진 자리엔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은희 씨가 받았다고 말해줄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면 제가 살아온 길이 덜 흔들릴 것 같았어요. 은희가 미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그 말을 드릴게요.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놓쳤죠. 우리 둘 다. 창밖에서 바람이 크게 지나갔습니다. 낙엽들이 하굣길 아이들처럼 몰려와 유리창을 스치고 흩어졌습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았어요. 민수 씨 마음을. 민수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포개졌습니다. 40년의 공백 사이로 뒤늦은 편지 한 통이 드디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나요. 은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창틀이 젖을 만큼 세차게. 그녀의 시선이 먼 곳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서랍에 열쇠가 꽂혀 있었어요. 손수건을 찾으려다 봉투 뭉치를 봤죠. 우표가 붙은 제 이름이 적힌 봉투.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확인했어요? 아니요. 문틈 아래 어머니 발소리가 났거든요. 황급히 서랍을 닫고 그 밤을 베개 물고 버텼어요. 은희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봉투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왔죠. 가문을 지키는 혼사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한 중매 상대와 결혼해야 한다고. 민수의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모든 걸 혼자 버티게 해서.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둘 다 어렸어요. 20대 초반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컸죠.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학교가 끝났는지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웃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으로 갔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떠나는 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울역 플랫폼 끝까지 뛰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앞이 흐려졌는데 열차가 들어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무릎이 좀 까졌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달렸어요. 근데 이미 열차는 떠나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 씨와 닮은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저는 그게 민수 씨 아니길 바라면서 또 민수 씨이길 바라며 울었어요. 민수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희 씨. 미안하시지 마세요. 은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착하려 했어요. 길이 막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한숨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가끔 역에 갔어요. 낡은 시계탑 아래 서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어요. 시간이 멈춘 줄 알았죠. 근데 그건 제가 멈춘 거였더라고요. 민수의 눈빛이 희미하게 젖었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도 제 시간은 그 역에 묶여 있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40년 전 빗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 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 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옵니다. 창밖 비구름이 걷히며 늦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오래된 봉투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떠난 뒤에도 몇 번은 은희 씨를 찾아왔어요. 은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찾아왔다고요? 언제?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요. 밤늦게 은희 씨 집 앞 골목까지 왔죠. 불 꺼진 창문을 보면서 은희 씨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가끔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은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때 골목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민수 씨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발걸음이 은희 씨 집 대문 앞에서 멈출 때마다 손이 문고리를 붙잡을 듯 말 듯 했죠. 하지만 결국 돌아서야 했어요. 그때는 이미 은희 씨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 은희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 그때 한 번이라도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저는. 민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랬다면 은희 씨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은희 씨 삶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은희 씨가 웃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자 민수가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손수건 가장자리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저도 사실 민수 씨 그림자를 느꼈어요. 밤길에, 창가에,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을 때조차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 있었어요. 그게 민수 씨 눈빛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민수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결국 우린 서로를 늘 곁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단지 닿지 못했을 뿐이죠. 은희의 손등에 민수의 손이 조심스레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자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은희 씨, 사실 저는 늘 은희 씨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아내 곁에 있어도, 아이들을 안아도 속으로는 늘 은희 씨에게 말하고 있었죠. 은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씨,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민수 씨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죠. 스스로가 너무 미워져서 밤마다 울며 잠들곤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고통 속에 있었군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때여서겠죠. 지금 아니면 영영 못했을 말들.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 씨, 미안합니다. 40년 동안 은희 씨를 지켜주지 못한 거 평생의 한이었어요.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살아내야 했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게 우리 몫이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 속에 맺힌 눈물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늦가을 해가 저물며 복지관 정문 앞 단풍나무 가지에 붉은 빛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수많은 낙엽이 한꺼번에 흩날렸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라도 은희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은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후회하지 말아요. 남은 날만이라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지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거짓 없이 숨지 않고 은희 씨 손을 잡고 걷고 싶어요. 그 순간 바람에 실린 단풍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축복처럼 그들은 나란히 서서 낯선 듯 익숙한 길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같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두 사람은 단풍잎 쌓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 위에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은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 민수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큰애는 벌써 손주를 줬죠. 가끔 전화해서 잔소리하면 아빠 좀 쉬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작은애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자기 길 잘 가고 있어요. 은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아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가끔 보면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죠.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신가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어요.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단풍 보는 그런 시간들. 가끔 손주랑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민수 씨는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작은 텃밭 가꾸면서 하루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시간들을 은희 씨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은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공백을 채워가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를 떠나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은희가 문득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그때 자주 갔던 곳 기억나세요? 캠퍼스 근처 그 작은 찻집.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밤새 얘기했었죠. 민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은혜 씨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던 거 아직도 생생해요. 목소리 큰 거 아니냐고 놀렸더니 은희 씨가 얼굴 빨개지던 거. 은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랬었죠. 민수 씨는 늘 저를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돈도 없고 세상은 무섭게 느껴졌지만 민수 씨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은희 씨가 옆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는 거예요. 작은 찻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옛날 노래 듣고 그냥 평범한 날들을 함께 보내는 거.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은희 씨. 그럼 다음 주에 근처 찻집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옛날처럼 라디오 켜놓고. 은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죠. 그리고 민수 씨, 이번엔 저 놀리지 마세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날들을 약속했습니다. 40년 전 놓쳤던 시간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되찾아가기로. 첫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그 이름, 그 얼굴. 혹시 여러분께도 그런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날들을 함께 만들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시 피어나는 따뜻한 꽃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